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1강 기술자가 알아야 할 법이란 도대체 뭘까?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 제목은요, 법령이 어떻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법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과목에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다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복기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와 기술자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건설 관련법은 어느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은 여기 보시면 법이 있죠. 법.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입니다. 법률. 그 법에는 물론 헌법도 포함해서 재정 규칙은 헌법은 국민이 만들겠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률은 여기 되면 국회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 이것들은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고시, 예규, 훈령 이런 것들은 각 부처에서 내부적인 규정이죠. 그걸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배분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건설, 계약을 이행해서 목적물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계약을 통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행정. 우리는 행정이 아닐 수 있죠. 아니죠. 근데 그거를, 도급자는, 즉 정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입니다. 근데 그 행정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대로 이행해야 되죠. 그리고 건설공사는 그 행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 고시, 예규, 훈령, 특히 예규는 우리가 아까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비롯해서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아주 중요한 예규입니다. 법이 자꾸 바뀌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해서 법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현장들을 보면 이제 법령집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법령집이 보면 지금 2023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1년, 2020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 버리십시오. 예. 그리고 법령집을 굳이 구비하지 않으셔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항상 조회를 하고 거기서 출력도 하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면 부칙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법이 개정이 됐든 바뀌었는데 이게 시행일이 입찰 공고일 이전이냐 이후냐 또는 계약 체결일 포함하냐 아니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는데 그런 부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은 오래된 법령집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한번 법률을 8월 달에 23년 8월 현재 한번 조회해 봤습니다. 조회해 보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시면 현행 법령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이제 조회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법률이 1600건이나 있어요. 1600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계약법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건산법이 되고 건진법이 되겠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총 약 14만 건이 넘죠. 예. 이거는 우리 들어가면 이렇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조문이 나오죠. 예. 참고적입니다. 아마 지금 또 조회를 해보면 이거보다 엄청 더 늘어났겠죠. 이 법의 분류도 여러분 부담 없이 들으실 부분이고요. 일단 법을 보시면 이제 국제법, 국내법과 국제법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분류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이나 건진법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다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 형법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뭐,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 적용되는 법이죠. 뭐 이런 법들이 실체적인 법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체법이라고도 하고, 또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대한 절차가 들어가 있는 걸 또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는 뭐 이렇게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는데, 그럼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뭐냐? 쉽게 말해서 공법은 국가라는 권력기관이 사인한테 적용되는 그러한 법이죠. 뭐 이 법들은 다 나라에서 개인한테 대응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사법은 개인 간의 뭐 어떤 거래든 관계, 그걸 부여하는 거죠. 우리 민법 같은 거, 우리 가족법, 뭐 친족법 이런 것들 민법이고, 아니 사법이고요. 상법도 상거래하는 거죠. 그거는 뭐 국가가 뭐 강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온 게 이 계약입니다. 계약에는 민법에 다 계약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연속 손상이 국가계약법이고, 그리고 이 행정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행정법이 있는데, 이러한 공법은 즉 국가의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침입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형사소송이나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고, 사법도 소송을 하지만 사법은 대부분 다 민사소송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소송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 뭐 부정장 제재라든지 뭐 벌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행정적인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해야 되죠. 이 와중에 여러분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국가계약법은 건산법과 건진법 또는 뭐 하도급법 정도는 다 벌칙 조항이 있어요. 즉 계약 뭐 건설하는 사람한테 뭐 이거 잘못하면 때로는 형벌을 뭐 징역도 할 수 있고 뭐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 뭐 과태료, 뭐 과징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이 있는데 국가계약법은 벌칙 조항이 없어요. 국가계약 자체가 행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 사법입니다. 사법. 그런데 부정장 제재라든지 뭐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약간 봉법적인 성격이 좀 있죠. 그래서 국가계약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과 어중간하다고나 할까요? 예. 그 대부분 우리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우리 계약에 따라서 발주처나 계약 상대자가 서로 채무 관계를 할 때는 다 민사소송입니다.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와 기술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쟁을 하거나 법적인 다툼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변호사가 그 전문적인 업무를 해주죠. 여러분이 육법전서라고 들어보시는 거 알겠죠? 육법전서라는 게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뭐 형사소송법, 상법 이렇게 6가지 법입니다. 거기에 좀 더 해가지고 결국은 이 변호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것들은 요 정도 파트로 정해져 있어요. 변호사가 우리 건설 관련법을 공부를 해서 그걸 시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술자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국가계약 속에 들어가 있는 뭐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든 뭐 그런 거 보고 또 우리가 품질이든 안전이든 뭐 하다 보면 당연히 건산법이나 또 건진법을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도급간의 거래에 하도급법을 굉장히 또 민감하게 다루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일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인허가 관련된 법이 있어요. 거기다 또 계약 문서까지 포함하면 제법 사실은 기술자도 법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기술자들은 자기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일은 정작 법에 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건설 관련법은 뭐 기술자가 더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변호사를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은 이 변호사분들이
그 건설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어떤 그 소송이나 이럴 때 준비 서면 이런 거 작성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가령 그런 거예요. 그 건설 전문 변호사는 또 이런 부분을 잘 알겠죠. 근데 가령 여러분 이혼 전문하는 변호사들한테 뭐 이런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 변호사들도 각각의 전문 파트가 있거든요. 우리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만 담당했던 기술자가 오늘 갑자기 댐을 압니까? 모르죠. 몰라요,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약간 공부를 해오고 댐의 기본적인 건 알 수 있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도로 현장에 있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댐 현장에 갔어요. 그럼 적응을 못 하느냐? 아니요. 금세 적응해요. 예. 금방 적응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만약에 난 오늘부터 건설 전문 변호사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리갈 마인드가 확실하고 또 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쭉쭉쭉 엄청나게 잘 빨아들이는 거죠. 그 지식적인.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기술자가 그런 차이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기술자들도 지금 전혀 모르는 거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법조항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 관련법. 건설 관련법이라는 거는 이제 반드시 우리 법률이 뭐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라 우리 건설공사에 주로 적용되면 뭐 그건 뭐 건설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건설 관련법이 가장 뭐 마태형격이 된다고 보는 건기법, 건산법은요, 뭐 토목, 건축, 환경 이런 공사 등에 적용되죠. 근데 정작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은 이 건산법이 적용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건축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개별법으로 다시 또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인허가서류를 할 때도 보면 이러한 공용들이 들어갈 때는 별도로 인허가서를 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법을 다루는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 국가기합법도요. 사실은 소관부처가 국토부가 아니죠. 예,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조달해서 하는 것들은 조달하는 것이 건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국가기합법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기합법도 저는 건설 관련법이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니까. 또 건설 쪽에서 이 재원, 즉 예산, 쉽게 말해서 건설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법령이 다르죠. 뭐 동일한 도로나 뭐 철도를 해도 누구 자본의 예산이냐, 공적 예산의 예산이냐, 아니면 민간 자본의 예산이냐에 따라서 민간투자법 또는 국가 예산이면 국가계약법이 적용하는 거죠. 하도급법은 공정위에서 관리하고 있죠. 소관부처가. 하도급법도 사실은 우리 건설의 기본적인 구조가 도급과 수급이죠. 그러니까 하도급도 결국은 뭐 대형업체와 전문업체 간에 도급계약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받는 건 다 하도급법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법들이 다 건설 관련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고요. 지방계약법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안부입니다. 행정안전부요. 그리고 아까 건산법이나 건진법 등은 뭐 이러이러한 공사들,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 그리고 여기 소관부처는 국토부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또 문화재공사 이런 공사들은 각각 저 개별법에 따라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소관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역시 하도급거래. 말씀드렸던 민투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이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실무에 있어서 그게 실제로 많이 적용되면 뭐 건설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건설관련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뭐 이거는 관련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1강은 뭐 여러분이 뭐 굳이 뭐 부담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두고 특히 이제 법에 대해서 이런 법 적용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건 예교육이 적용되고 그것은 소관부처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